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포항시가 현재까지 지진 피해 주택 700여 채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600여 채는 사용 가능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은 안전진단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불안감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강진 피해로 아파트 벽체에 심한 균열과 함께 표면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갔습니다. 실내에도 크고 작은 균열이 발생했지만 포항시는 이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사용 가능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잇따른 여진도 불안한 상황인데 주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불안함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요. 현장을 둘러본 전문가도 보수 보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거주민들을 사시라고 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요. 심각한 정도로 균열이 많이 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보수나 보강이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벽체 곳곳에 균열이 발생했고 담벼락이 기우뚱하게 기울어지면서 주민들은 집안이 침하된 것 같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래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불안해 살겠습니까? 이 안에 사람이. 넘어지고 부서진 실내 집기는 지진 당시의 모습 그대로이고 아파트 주민 대부분이 집을 떠나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아파트 역시 사용 가능 판정을 받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시에서는 뭐 살아도 된다 하는데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게 자기네들이 당해봐야 여기 와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인근의 다세대 주택 역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철근이 이렇게 휘어지고 내력 벽체가 심하게 부서졌지만 이 건물은 아무런 제한 조치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단도 주저앉아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고 하중을 견뎌야 할 외부 벽체도 곳곳이 부서졌습니다. 포항 강진이 발생한 지 벌써 닷새가 지났지만 살던 집이 과연 안전한 건지 또 돌아가도 되는 건지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주민들은 진앙지 인근에만 수백여 세대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폐쇄 조치가 내려진 건 아니다 보니 각종 정부 지원으로부터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더 막막한 실정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집을 뒤로하고 엿새째 대피소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이재민들. 지난 지진으로 집이 당장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이들 누구도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안전하다 하면 물을 깨서 씻으라고 물하고 이런 거 다 복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기는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전기만 들어오면 뭐합니까? 그죠? 실제 가스가 들어오면 난막이 되고 따뜻하게 지낼 수가 없는데. 앞으로 강한 여진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집으로 돌아간다 해도 이전과 같은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갔었거든요. 이틀 더 가니까 여진이 일나가지고 3 이상 나오니까 300고 있는 좀 봐주세요. 왔다 갔다 하고 천장이 그런 상태인데 그래가 급히 일러 왔거든요. 하지만 집 구조상 별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임시 거주지 제공이나 자금 지원 등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습니다. 집이 완전히 기울어진 대성 아파트 등 일부 주민들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임시거처와 전세 융자금을 지원받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LH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는 아직 그 명확하게 기기를 갖고 와서 그게 시간이 2~3개월 걸린다고 하니까 우리만 피해본 게 하고 여기 형님 많이 있잖아요, 포항이하고. 포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일부 주민들에 한정돼 있을 뿐 이들에 대한 중장기 대책은 아직 계획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야 할지, 나중에라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한두 달 만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겠지만 1년 안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기서 또 기울고 넘어가면 그때는 대책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은 1년, 5년, 10년이라도 거주할 수 있게끔 해주고. 가뜩이나 열악한 대피소 생활에 당국의 무관심까지 더해져 소외받은 이재민의 마음은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진 피해가 난 포항 지역의 학교들이 응급 복구를 통해 오늘 27일부터 장성초등학교 한 곳을 제외한
모든 학교의 학사 일정이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학교 건물의 안전성이 의심된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 피해를 본 포항 지역의 학교들이 응급 복구를 통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초등학교 110곳, 중학교 55곳 등 전체 234개 학교 교육시설 가운데 222개는 응급 복구를 마쳤습니다. 교육부는 포항 지역의 지진으로 인한 휴업 학교 수는 현재 23개교로 장성초등학교 한 곳을 제외한 모든 학교의 학사 일정이 27일부터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지의 지진 피해 학교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응급 복구와 각종 안전 조치 등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진 피해가 큰 장성초는 분산 교육과 조기 방학 등의 대책이 협의 중이며 학교 시설 폐쇄가 결정된 흥해초는 인근 학교로 학생들을 분산 배치합니다. 1, 4학년은 병설 유치원과 흥해 남산 초등학교로 5, 6학년은 달전 초등학교로 분산해 오는 27일부터 정상 수업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대부분 학교가 수업을 재개하기 시작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계속되는 여진과 땜질식 복구 작업을 우려하며 학생들의 등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안전 점검을 했다고 해서 이제 그래서 보내기는 보내는데 거기에 대한 불신도 사실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제대로 했나 싶고 금이 저렇게 가고 그리고 또 아이들도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거든요. 지진 이후 열흘 넘게 휴교한 학교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수업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학사 일정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교육당국은 애꿎은 교사들만 지진 피해로 휴업한 학교로 출근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내일 시행되는 수능시험장에 소방안전관리반을 배치해 운영합니다. 소방안전관리반은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소방공무원을 2인 1조로 편성해 시험장마다 배치해 수험생 현장 응급처치와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이송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포항 지역 12개 고사장에는 여진 발생 등 추가 피해에 대비해 구조대원 2명씩을 추가로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지진 후 땅이 물러지는 액상화 현상이 포항 전역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앙지에서 10km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액상화의 증거인 모래 분출구가 여러 개 발견돼 정밀 지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남구 송도동 송림공원입니다. 소나무 숲 사이로 예전에는 없었던 모래밭이 여기저기에 생겨났습니다. 새로 생긴 모래밭 중에는 지름이 10m가 넘는 곳도 있는데 모든 모래밭에서 선명한 분출구와 함께 물이 흘러내린 흔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액상화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진 당시 때 액상화가 지하에서 있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원래 솔밭이었지만 땅속에서 물과 함께 모래가 분출되면서 마치 백사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액상화 증거가 발견된 송도동 일대에서는 시추를 통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액상화가 일어날 수 있는 층이 도대체 얼마까지 내려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액상화를 과연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인지 이제 그런 것들은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액상화 흔적은 이미 포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진앙에서 10km 가까이 떨어진 송도동과 더 멀리 있는 포항 운하, 칠포리 백사장에도 모래 분출구가 생겼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여있는 도로나 주택가는 육안으로 액상화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포항 전역에서 액상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액상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지진이 나면 집안이 빠르게 침하되면서 건축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액상화 전담 조사팀을 꾸려 현장 조사에 들어갔지만 결과 분석까지는 한 달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원전의 내진 성능을 기존 지진 규모 6.5에서 7.0으로 보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선도되지 못한 원전이 있는가 하면 보강 작업을 마친 원전들도 대부분 정부의 규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원전에 대한 지진 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성우 기자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훈 의원이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6년째 진행된 국내 원전의 내진 보강 사업이 미흡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주 포항 지진을 일으킨 양산 단층대에 위치한 고리 2호기는 아직도 보강 사업 진행률이 37%에 그치고 있고 울진 한울 1, 2호기는 보강 대상 기기조차 확정하지 못해 시작도 못했습니다. 특히 고리 2호기는 최근 1년여 동안 보강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는 자재 구입과 품질 검증 등의 시간이 걸리고 한울 1, 2호기는 원전 설계사인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내진 검증 문서를 확보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강 작업을 마쳤다는 나머지 원전도 아직 내진 성능이 완전히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건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 2기뿐이고 나머지 19기는 아직 최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또 포항과 경주의 지진으로 인해 원전의 내진 성능 기준을 규모 7.0에서 다시 7.5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원전의 내진 성능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기존의 내진 성능을 아직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부에서 이제 포항 지진까지 일어나면서 7.5 이상의 내진 성능을 만족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턱없이 부족한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의 내진 성능을 7.5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는 김정훈 의원의 질문에 현재 7.0 수준으로 보강하고 있어 추가 내진 보강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되지는 않았지만 필로티 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기존 주택 소유자의 내진 보강 비용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200억 원의 융자 자금을 긴급 편성해 단독주택구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내진 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4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포항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의 복구 비용 융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480억 원을 긴급 편성해 융자 한도를 전파주택에는 4,800에서 6천만 원, 반파주택에는 2,4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포항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이 되면 어떤 후속 대책이 있는지, 또 오늘부터 이재민들의 이사가 시작되는데 임대주택 배정은 어떻게 되는지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공공시설 피해 복구의 64.4%를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또 국세는 최장 9개월, 지방세는 6개월간 납부가 유예되고 대체주택 취등록세 면제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전기료, 통신요금 등이 감면됩니다.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전기료 감면, 복구 자금 융자. 하지만 주택 파손의 경우 지원금은 전파가 900만 원, 반파가 450만 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의원금을 심의를 통해 피해 주민에게 추가 지원할 예정이어서 성금 모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송금 하시면 되고요. 하신 후에 그 소득공제 가능한 영수증 다시 전화 주셔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유선상 신청해서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이재민들의 이사가 시작됩니다. 이사 대상은 흥해읍 대성아파트 170세대와 환호동 대동빌라 75가구, 원룸 7곳 83가구 등 328가구입니다. 포항시는 LH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160채에 우선 입주시키고 부족한 물량은 포항시에 있는 전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노약자, 홀몸, 그다음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지역하고 가까운 곳에 입주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 또 젊으신 분은 1억이라는 돈으로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으니까. 주택 파손이 심각한 이주민들이 임시로 머무르도록 대피소도 재배치했습니다. 흥해체육관의 320세대, 흥해공고 47세대 등 399세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난방용 텐트를 설치해 사생활 보호와 쾌적성을 높였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이웃들이 하루라도 빨리 새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와 지진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인근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세정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500억 원 이하인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징수를 미루고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합니다. 또 체납처분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포항저 지진 피해 중소기업을 위해 100억 원을 저금리 금융중개 지원대출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금융중개 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재원은 한국은행 본점이 포항본부에 50억 원을 추가 배정하고 포항본부 자체 자금 50억 원을 합해 마련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진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로 업체당 금융기관 대출 한도는 5억 원이며 한국은행은 대출 취급액의 50% 한도에서 1년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소방청은 포항 지진을 계기로 각종 지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합동조사반을 운영합니다. 4개 분야 31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오는 29일까지 피해 지역을 찾아 지진에 따른 화재 유형과 구조 신고 방법, 건축물 파손 형태 등과 환자 발생 시 이송 체계와 119 신고 전화 폭주에 따른 상황 대응 체계도 분석합니다. 소방청은 이번 포항 지진으로 4건의 화재가 났고 벽체 붕괴와 낙하물 추락, 외부 타일 탈락 등이 신고됐고 아파트 승강기 갇힘 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재민 대피소로 사용한 포항 흥해체육관이 내진 설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3년 4월 준공한 흥해체육관은 2층에 연면적 2,780제곱미터로 지난 2000년 내진 설계 의무 건축물인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이재민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흥해공고 체육관과 항도초등학교 강당도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지진 관련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